또 현대 사회에서 또 우리 인간관계가 좀 복잡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많아져서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이게 참 온라인 소통이 사실 중요해져 버린 것 같아요. 이런 우리 직접적인 대면 관계뿐 아니라 SNS 인간관계가 더 많아진 것에서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문제를 겪게 된 경우도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어떠세요? 저는 지금 이제 그 SNS가 많이 발달하고 주로 이제 간접적인 관계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전 같으면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할 것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톡이라든지 뭐 기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트위터도 있고요. 그걸 하는데 일장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면 관계가 없어지면서 뭐 따뜻한 정이라든지 뭔가 두터운 깊은 그런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, 동시에 SNS를 사용하게 되면은 대신에 얕지만 많은 사람과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니까요. 그렇다면 각각의 자기가 선택했다면 거기 나머지 그 반대쪽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수용하고 혹시 부작용 같은 걸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작가님처럼 저도 SNS를 안 합니다. 다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톡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했더니 이 정보를 못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. 어떤 뭐 직장에서 거의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하는데, 저는 이제 그 톡의 대문에 직장, 그다음 뭐 관련된, 그다음에 뭐 가족 및 소수의 사람하고만 소통함, 이걸 걸어놨어요. 그랬더니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톡을 먼저 신청해 이렇게 뭘 못 보내는 거죠, 저한테.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의 소수에 드나? 시험 때 올라 있어서 지금 연락을 못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걸 이제 그 장점은 장점대로 활용을 하되, 가끔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기가 힘들 때 그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. 제 생각에 만약에 자기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5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원래 이게 그 덤바라고 하는 그 인류학자가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인맥의 크기가 몇 명까지가 가능할 것인가, 최대가 했더니 150명이래요. 네, 실제로 뉴질랜드라든지 뭐 이런 있는 원주민 부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150명이 넘는 부락이 없어요. 네, 150명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도 정말 소위 말하는 어떤 진정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20명 이내랍니다.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20명도 많아요. 5명. 제 전화기에 지금 제가 아마 정확히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한 1,700에서 2,000명 정도의 그 분들의 전화가 있습니다. 물론 그분들은 저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그런데 그 중에 과연 1년에 몇 명하고 전화 통화를 할 것인가?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계라는 게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,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인데, SNS라든지 이렇게 서로 만나는 대면 관계를 자꾸 피하다 보면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질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닐까.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기 전에 아예 계정을 닫아버리면 되거든요. 차단. 그래서 한 명씩 차단시키다 보면 물론 손맛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명씩 이렇게 차단시키면 나중에 자기만 남을 가능성이 많거든요, 자체가. 그러니까 인간관계에도 갈등에 대한 참을성, 갈등에 대한 인내력,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중요한 가치일 것 같은데,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하나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개념 중에 하나가 투사예요. 네. 예, 투사라는 게 우리가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기제구나. 이걸 깨달았었는데 투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, 교수님? 투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. 그러니까 그 어떤 만약에 상담을 하는 장면을 예를 든다면 그 내담자가 이렇게 찾아와 상담자를 만나는데, 이제 이 내담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. 특히 권위적인 대상에 대한 그 억압되어 있는 분노 같은 것들이 늘 있고, 그것이 미해결된 상태로 지금 왔는데, 상담자와 잘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되게 부드럽게 얘기가 됐었는데, 상담자가 중간에 이제 그건 안 됩니다,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 도움이 안 돼요,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상담자의 행동을 권위적이라고 지각한 순간 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마치 자신이 미워하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화를 내는 거예요. 사실 상담자는 또 다른 사람일 뿐인데도 불구하고
마치 내가 지금 그 분노를 가졌던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아버지에 대하듯이 화를 내고 그 정말 태도가 바뀌었단 말이죠. 그렇다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왜곡된 실제 그 사람에게 가야 될 게 아닌데 그 왜곡된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대상에게다가 투사 프로젝션처럼 이렇게 쏘는 거죠. 예, 그렇게 가게 되는 걸 말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투사라는 개념이 되게 재밌었던 게 부정적인 감정도 투사가 많은데 긍정적인 그렇죠. 감정도 투사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것도 일종의 투사라고 심리학자들은 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투사의 메커니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좀 더 내가 조금 더 오히려 합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겠구나. 너무 투사에 사로잡혀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좀 너무 과잉 해석하고 확대 해석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좀 더 제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 제 자신의 감정적인 실수에 대해서 많이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. 예. 체험이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.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것, 그것만이 자신의 것이에요. 나머지는 물론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투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참 불완전하다는 거,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우리의 인식 체계도 감정도 어떨 때는 그게 진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. 불안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거기서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불완전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불완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은 딱딱딱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게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 더 한 타임 늦게 기다려 보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머릿속에 사람은 아까처럼 이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장면이 오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 투사든 뭐든 이게 작동돼 갖고 늘 반응하던 방식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경향이 바로 그러니까 뭐 생각하지 않고 몇 초 안에 바로 말이 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대개 그렇게 나갔던 말들은 나중에 주워 담아야 한다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잠깐 멈춰서 생각하기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순간에 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도 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저 사람 지금 어떤 거지? 잠깐 이렇게 포즈를 두는 연습을 하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이 말을 하면 네가 이러이러할까 봐 이게 참 걱정이 되고 미안하고 그렇다면 저는 그 말부터 할 것 같아요. 내 마음에 있는 말을. 그래서 이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주저되고 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너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 두려움보다는 난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용기 내서 얘기한다고.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? 예, 저는 그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그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말을 생략하고 사과한다. 이게 아니라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봐 내가 두려워서 또는 창피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고 싶어.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제가 제 인간관계의 힘든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서 가장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봤더니 기다리지 못해서더라고요. 기다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계를 푸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교수님은 막 기다려야 될 때 그 기다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뭔가 뭐 저기 저 이런 거 많이 안 쓰니까 손을 묶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경험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경험이 없으면 되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럴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런 거 항상 어떤 과 관계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던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경험이 우리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만약 어떤 얘기를 하면서 만약 누군가 충고를 한다면 저는 늘 그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충고를 하면서 뭔가 이 우월감을 느낄 때 기쁨 이 말을 막 해주면서 그럴 때는 충고하면 안 돼요. 100% 상대가 그거에 대해 상처받아요. 그런데 나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도 이렇게 같이 아픈 거예요.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어떤 조언을 하는 것은 상대에게 스며들어요. 어떤 그 나름대로 그거를 삶을 통해서 경험칙을 통해서 배워갈 수. 그래서 저는 체험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